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종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랭글러의 전동화 모델 랭글러 4x2 준비를 했습니다. 천하의 오프로더 랭글러도 이제 전동화의 물결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전기를 먹는 모터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직렬 4기통 2.0 가솔린 엔진과 두 개의 모터로 조합을 이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출력 272마력, 두 개의 모터는 하나는 이그니션 모터죠. 시동 모터로 약 45마력의 힘을 내고요. 또 하나의 모터는 변속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속기와 일체화되어 있는 모터인데요, 136마력의 힘을 냅니다. 자, 이 차 하이드로 블루 컬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랭글러 4x2 모델의 대표 컬러가 되겠고요. 이 부분에 보면 이제 E 표시가 되어 있는 충전구 등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7슬롯 그릴과 원형 헤드램프, 그리고 박스 스타일의 그 디자인 실루엣은 랭글러의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죠. 삼성 SDI에서 만든 15.23kWh짜리 배터리가 뒷시트 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이제 여유 있게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랭글러에 적용된 전동화 시스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유격이 좀 있네요. 거의 뭐 3분의 1바퀴 정도 유격이 생기는데요. 자, 하나, 둘, 2.5회전 정도 회전을 합니다. 유격까지 감안하면 약 3회전 봐야 될 테고요. 온로드 차라면 이런 유격이 많은 것이 좀 불편한 사항이죠. 하지만 오프로드를 주행을 할 때는 이런 유격이 충격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죠. 자,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계기판 내용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하고요. 이런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자, 오프로드 정보, 좌우 1도, 앞뒤 1도, 구동, 개통을 이렇게 보여주죠. 배터리로 6kg, 엔진으로 417kg, 이렇게 도합 423kg를 더 갈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하이브리드 정보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트립 정보, 오디오 정보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오른쪽에는 주행보조 시스템들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3단계로 차간거리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자, 센터 페이시아 8인치 유커넥트 시스템이죠. 하나씩 볼까요? 이제 앱들 보면 이렇게 이런 앱들이 들어와 있고요. 하이드로 일렉트릭, 이게 좀 더 자주 보겠다 하면 이런 자주 사용하는 앱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단부로 꺼내 놓을 수가 있죠.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죠. 패신저 열선 시트, 프로젝션 매니저, 이렇게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가 있고요. 앱 매니저, 백업 캠, 차의 뒷부분을 보여주는 카메라, 열선 스티어링 휠, 룸미러, 야간 반사를 막아주는 룸미러 기능, 그리고 미디어, 공조장치 또 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드래그로 온도 조절, 풍량, 온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자,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이 부분을 보면 출력 현황, 엔진에서 지금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엔진 5kW 출력이 나오고 있고, 배터리로서는 1kW가 지금 입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충전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조로 지금 2kW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에어컨 끄면 공조가 이제 0이죠. 배터리로 입력되는 값이 또 변화가 생기고요. 엔진 출력 값도 변화가 생깁니다. 에어컨을 켜면 이제 또 이제 입출력 값에 변화가 생기죠.
자, 주행기로 이렇게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약 충전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앱들을 통해서 차의 다양한 기능들 조절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이 아래는 공조장치들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죠. 그리고 오프로드 페이지에서 또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트레인, 센터 디퍼렌셜이 열렸는지 잠겼는지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죠. 냉각수 오일, 배터리 전압, 변속기 온도, 오일 압력 이렇게 일일이 다 보여줍니다. 롤링과 피칭 각을 또 보여주고요. 이 부분은 차창, 윈도우 차창을 열고 닫는 버튼이죠. 옆에 USB 3.0, 2.0 그리고 옥스 단자, 오디오 옥스 단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변속 레버, 8단 자동 변속기를 조절할 수 있는 변속 레버고요. 그 옆에 부변속기, 트랜스퍼 조절 레버가 들어와 있죠. 이 부분이 이 차의 랭글러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온로드에서 일상 주행을 할 때 EH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도로 상태가 살짝 안 좋은 온로드라고 한다면 4H로 가면 좋겠죠. 4H에 오토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4H 파트타임, 그리고 부변속기 N, 4L로 가게 되면 아주 강력한 구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속도는 좀 줄어들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토크를 기반으로 저속에서 험로를 탈출한다든가 다른 차를 견인한다든가 이런 경우에서 4L 모드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L 모드가 있다는 것, 이 차가 정통 오프로더다 라는 것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오프로더에 이제 전동화 시스템이 들어왔다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뒷좌석 아래에 배터리를 깔고 모터를 더해서 좀 더 친환경적이지만 또한 반면으로는 또 다른 면에서는 좀 더 강한 힘을 갖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복잡한 시스템의 파워트레인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엔진이 있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충전까지 가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엔진만 드러내면 전기차가 되고, 또 모터와 전기 시스템만 드러내면 또 내연기관 차가 되는 거죠. 스티어링을 왼편에 보면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이세이브 이 세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엔진과 모터 두 개를 적절하게, 효율이 필요할 때는 효율적으로, 힘이 필요할 때는 좀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일렉트릭 모드는 전기차로 이 차를 사용을 하는 거죠. 배터리 우선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 세이브는 일렉트릭의 반대, 엔진 우선 모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렉트릭 모드에서는 배터리 잔량이 단 1%만 남아 있어도 전기 주행이 가능하고요. 이 세이브 모드에서는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엔진 우선 모드로 작동을 하고, 필요하다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까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맥스 리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 충전량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죠. 두 개의 컵홀더가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 보면 상하 분리된 수납 공간, 안으로 제법 깊은 수납 공간이 있어. 이런 백 두 개 정도는 충분히, 두 개, 세 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겠다 싶은 정도의 넓은 수납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4개의 도어를 드러낼 수가 있고, 앞에 프런트 윈드 실드도 앞으로 접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와일드하게 우통 딱 까고 도어 딱 떼내고 앞창문 제끼고 타면 저는 안 어울리겠죠. 람보가 그러면 상당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상당히 아메리칸 스타일의 정통 SUV, 바로 랭글러인데요. 그런 랭글러의 전동화 시스템이 적용됐다 라는 데서 이 차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석 이정도 살펴보시고요. 뒷좌석 잠깐 보고 가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운전석 시트는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뒤로 앉았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여유 있게 들어가죠. 차창은 원버튼으로 안 되네요. 차창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차창이 내려가는데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넓게 수납이 되는데, 또 창을 쪽창을 만들어 놨어요. 뒤로 쪽창을 만들어 놔서 어떤 유리의 무게를 줄이는 효과도 있겠죠. 또한
이 밑에 수납되던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차창이 완전히 수납될 수 있도록 뒷창은 조각을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잡이, 오프로드를 덜컹이면서 움직일 때 유용한 이런 손잡이, 머리 위로 주먹 2개가 뭐 여유 있게 들어가는데, 위로는 또 파워탑이죠. 이 지붕이 열리고요. 이 위쪽으로 알파인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스카이 원터치 이제 파워탑인데요. 버튼 한번 누르면 시원하게 파워탑이 열리죠. 뒷좌석까지 지붕이 열려서 아주 시원한 개방감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프레임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뼈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 완전히 열린다 라는 얘기죠. 도어 다 떼어내고 지붕 열고 이 차에 뼈대만 남겨놓고 다 열고 떼어내고 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뒷좌석 쿼터글래스까지 이제 탈착이 된다 라는 얘기고요. 이 부분 알파인 오디오 들어와 있는데요, 모두 9개의 스피커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붕 열었더니 또 비가 옵니다. 원 버튼으로 지붕은 열고 닫을 수가 있겠고요. 센터 터널이랄 것도 없기는 하지만 뭐 손가락 높이 정도의 센터 터널 올라와 있고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USB 포트가 C타입 2개, 2.0 2개, 모두 4개의 USB 포트가 들어와 있네요. 220V 전원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어서 접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완전히 접으면 뒷공간,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가 이 아래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 하시죠. 온로드 잠깐 달려보고 오프로드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자이로로 갑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함께 가시죠. 출발합니다. 네, 자이로입니다. 본선에 올랐고요.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내리기 전에 서둘러 진행하고, 비가 와도 뭐 오늘 랭글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세단보다는 조금은 더 시끄럽죠. 노면에서 어느 정도 소음 올라오고요. 바람 소리도, 차체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도 어느 정도 들립니다. 에어로다이나믹 거의 신경 쓰지 않은 스타일이다 봐도 되죠. 직선과 면이 강조된 박스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죠. 차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노면의 어떤 그 충격이나 굴곡을 넘을 때 차체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 껐덕대는 느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죠. 평소 이런 포장도로 달릴 때는 EH, 즉 후륜구동으로 달리는 게 나을 테고요. 주행 중에도 오토 4H로 변속이 가능합니다. 자, EH 상태로 가면 후륜구동이 되겠죠. 자, 시속 100에서 RPM 체크 한번 해보시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세팅하고요. 100, 시속 100에 맞췄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 적용을 하고 있죠. 수동 변속을 하기 위해서는 변속 레버 왼쪽으로 밀고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업입니다. 8단이고요. 8단 RPM 좀 높은 편이네요. 1750, 1800에 좀 못 미친 정도. 8, 7,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네요. 8단 1700, 4단 40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어 변속의 허용 범위가 좀 좁은 편이죠. 아무래도 온로드 주행보다는 오프로드 주행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차이기 때문에 기어비 세팅은 조금 좀 좁은 편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인데 그래서 바람 소리가, 차체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조금씩 거슬리게 들려오죠. 오늘 바람도 좀 부는 것 같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있지만 차로 이탈을 막아주는 차로 이탈 방지 장치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로를 유지해 주지는 않고요. 차로를 넘어가면 힘없이 차로를 그냥 넘어가 버리죠. 반자율 운전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이 역시 온로드 주행 편의성보다는 오프로드에 좀 더 포커싱을 한 차이기 때문에 온로드에서의 이런저런 편의 장비들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 싶군요. 지금 RPM 0으로 떨어졌습니다. 모터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일렉트릭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를 절약해서 전기 모터로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 세이브 모드,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때 엔진 유지로 가동을 하면서 배터리를 좀 아끼고 또 충전을 해 놓는 그런 모드죠. 맥스 리제너레이션 있습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강하게 할지 아니면 조금 약하게 할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대로 버튼을 눌러서 최대로 해 놓으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엑셀 오프를 했을 때 좀 더 강한 제동의 느낌이 오는 거죠. 마치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 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느낌이 곧 회생제동 시스템을 최대화하고 있으니까 그 제동의 느낌이 좀 더 강해진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일렉트릭 모드로 가봅니다. 배터리에서 동력이 나와서 아주 차분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밑에서 뭐야죠? 노면 잡소리만 올라오고요. 엔진 소리가 빠졌는데 사실은 그렇게 조용하다 싶지는 않은 게 아무래도 노면 잡소리와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 실내로 파고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속도를 조금 더 끌어올려 봅니다. 지금 80을 넘어가는데도 엔진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90이 넘었고요. 제법 높은 속도까지 100이 넘는 속도에서도 일렉트릭 모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집의 설명에 따르면 배터리 잔량이 1%만 있어도 모터 구동을 한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활용 범위가 넓은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터 구동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터를 두 개를 적용을 했죠. 투모터 시스템. 사륜구동인데 모터를 두 개를 사용했어? 그러면 앞차축, 뒷차축이 각각 하나씩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전기차인 경우에 그럴 테죠. 이 차는 그러니까 2.0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에 두 개의 모터를 더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터 하나는 약 45마력의 힘을 갖는데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시동 모터로 보시면 됩니다. 이그니션 모터의 역할을 하는 모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모터는 변속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속기와 일체화되어 있는 모터인데요. 136마력의 힘을 내는 모터입니다. 그게 왜 변속기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 차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힘을 앞뒤로 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변속기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해 주는 방법 말고는 없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앞이면 앞, 뒤에면 뒤에만 모터 출력을 더해 줘야 되는데 변속기 안에 모터를 적용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사륜구동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변속기 안에 이제 모터가 들어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속도를 좀 올렸더니 계기판 보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도 아닌데 상당히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지붕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전동식 파워탑 이런 프레임만 빼놓고 아주 시원하게 열리기 때문에 운전석에서도 아주 환한 개방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도어도 떼버리고요. 앞창도 볼트 4개를 풀면은 앞으로 이제 숙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개방감 있는 주행의 느낌, 랭글러만의 오픈 드라이빙의 느낌을 제대로 또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동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밀립니다. 자, 이 차로 이렇게 급제동을 하는 게 사실은 무리죠. 차체가 제동, 타이어 소리도 좀 나고요.
또 좀 밀립니다. 타이어가 좀 밀리고 안전띠가 몸을 되감아주는 느낌도 없죠. 비상등이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행 자세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타이어는 조금 밀린다 정도.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체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들은 작동하지 않았다, 없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 정도로 제동의 느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배터리는 삼성 SDI에서 만든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이 15.23kWh죠. 뒷좌석 아래쪽으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1회 충전으로 배터리 모드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약 32km 정도가 됩니다. 완속 충전을 이용할 때 평균 약 2.47시간, 2.5시간, 2시간 50분 정도면 완전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자이로의 끝에서 코너 도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주행 중에 4H로는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4H로 놓고요.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립니다. 제동 턴. 아무래도 차체가 높아서 아주 빠른 속도에서 턴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차체가 높아서 심리적인 어떤 그 저항은 있죠. 과감한 코너를 시도하기에 운전자의 심리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코너링을 구사해도 네 바퀴가 안정적인 그립을 확보를 하면서 조금은 더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차체가 높은, 그리고 차체 지상고도 높고 차체 높이도 높고 무게중심도 따라서 높아졌죠. 전체적으로 높은 차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한계, 이런 부분을 완전하게 극복하기는 어렵죠. 분명한 거 이 차 오프로드입니다.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SUV이기 때문에 스파르탄 타입의 SUV라고 하죠. 아주 거친 오프로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오프로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로드에서의 부족함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판매 가격 얼마냐? 랭글러 4x 오버랜드와 파워탑 두 개 트림이 있습니다. 시승차는 파워탑 트림이고요. 자, 오버랜드 8,340만원, 그리고 파워탑 8,690만원에 판매가 됩니다. 8,600만원, 약 9천만원 정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랭글러 좋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죠. 자,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하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랭글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순발력을 보일지요. 궁금함을 채워보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실시해 봅니다. GPS 계측기 장착을 했고요. 에어컨을 끕니다. 주행 모드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겠죠. 꺼졌어요. 배터리 잔량 20%니까 몇 번 테스트 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 모드로 가고요. 변속기는 수동 모드.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수동 모드에서는 자동 변속이 일어나지 않네요. 뒤로 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저기 출발할 때 휠스핀이 잠깐 일어나고요. 그립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 난 뒤에 힘을 받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네요. 초반에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For you.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엔진 연비 9.2, 모터 연비 2.4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우수하다라고 보기는 힘든 연비겠죠. 아주 적극적인 경제 운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연비를 개선시킬 수 있죠. 주행 모드는 따로 선택할 수가 없죠. 에코 모드를 따로 선택할 수는 없고, 일렉트릭 모드로 배터리 우선 모드를 택해서 엔진 연비를 최대로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피를 리셋을 시키죠. 그리고 일렉트릭 모드로 갑니다. EH로 가는 게 낫겠죠. 자, 배터리 잔량 지금 29%가 남아 있습니다. 자, 전기 주행 모드로 가니까 이런 소리가 나네요. 조금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 않은가 싶은데요. 보행자들에게는 이런 소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오늘은 뭐 배터리 잔량이 30%밖에 없어서 일단 약 12km 정도 전기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행하는 과정에서 회생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전기가 또 더해질 테니까요. 전기 주행 거리는 이보다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배터리 잔량 이제 1% 남았죠. 30%일 때 12km를 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1km 남은 시점에서 12.8, 약 800m, 900m를 더 가고 있습니다. 자, 일렉트릭 모드 임시 사용 불가. 자, 배터리 잔량이 1%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엔진은 이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약 15km를 달려왔네요. 배터리 잔량 30%에서 출발을 했는데 약 15.1km를 배터리로 달려왔습니다. 네, 자유로를 따라서 달려왔고요. 잠시 후면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7.8L per 100km, 그러니까 약 리터당 13km 전후의 연비인데요.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잠시 후면 원효대교 남단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7.5L per 100km, 그러니까 리터당 약 13km, 14km 정도의 연비 보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심 주행 약 5km 거쳐서 최종 목적지 교대역에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 교통 체증 구간에서도 연비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속에서는 모터 주행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연비가 나빠지지가 않고요. 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교통 흐름이 좋은 데서는 또 가솔린 엔진의 연비가 또 괜찮아지니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효율 면에서도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차 따라서 교대역에 신호대기로 정지하면 연비 테스트 마무리 짓기로 하죠. 자, 신호가 안 끊겨서 그냥 통과합니다. 7.5L per 100km, 그러니까 약 13.3km per L의 연비 보였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대비 훨씬 우수한 연비 보이고 있는 거죠. 배터리를 100% 완충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면 연비 훨씬 더 좋아졌겠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연비는 늘 이렇게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에서 출발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터당 13.3km 수준의 연비 보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랭글러 4x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안테나는 이제 좀 차체 일체형 안테나를 사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클래식한 고전적인 스타일도 좋지만 굵은 철사를 꽂아 놓은 것 같은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은 아무리 봐도 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저 부분이 돌려서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쉽게 탈착이 가능한데요.
동네 장난꾸러기 아이들 손탈 염려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안테나는 이제 차창에 일체화되는 안테나를 이제는 적용할 때도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람소리도 많이 날 테고요. 보기에도 좀 안쓰럽고 또 동네 말썽꾸러기들의 손탈 염려도 큽니다. 주행 모드 선택지가 없죠. 에코, 노멀, 스포츠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이세이브, 파워트레인의 연료 선택 방식을 선택할 수는 있는데 주행 모드, 그러니까 편안하게 갈 거냐, 효율을 우선하면서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스포티하게 달릴 거냐, 선택할 수 있는 주행 모드 선택 버튼,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가 없습니다. 오프로드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온로드에서 좀 이런 부분 좀 필요한데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주행 모드 셀렉트가 안 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또한 차선 이탈 경고 장치도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만 적용이 되어 있고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없다라는 얘기죠. 온로드 주행과 관련해서 너무 소홀을 한 게 아닌가. 거친 길을 잘 달리는 오프로더로서의 존재감도 좋지만 어쨌거나 주행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온로드일 수밖에 없는데요. 온로드 주행과 관련해서는 조금 무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또한 주행 모드 버튼, 주행 모드 선택 기능 정도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랭글러 4x2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프로드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파주 인근의 아주 간단한 오프로드인데요. 그나마 이곳이 남아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이 오프로드 페이지를 통해서 오프로드 정보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죠. 지금 변속 레버를 일단 4H 오토에서 파트타임으로 옮기고요. 혹은 4L에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4L에 놓으면 아주 강력한 구동력을 만날 수가 있죠. 이런 경사면들을 아주 끈끈한 힘으로 밀어붙여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피칭과 롤링 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롤링 좌우의 경사가 18도가 되네요. 상당히 큰 경사지만 4L 로우 기어를 이용해서 아주 강하게 탱크처럼 밀어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드라이브 트레인이 4L에 놓게 되면 센터 디퍼런셜이 락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이제 4H에 놓게 되면 센터 디퍼런셜이 락이 해제가 됐죠. 4L에 놓게 되면 이렇게 센터 디퍼런셜이 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테고요. 차를 정지, 중립, 부변속기를 트랜스퍼 케이스를 4L 위로 올리면 파트타임 4H 오토 중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로우 선택을 하거나 로우 기어를 뺄 때는 반드시 변속기를 중립에 갖다 놓은 다음에 조작을 해야 됩니다. 4L 놓고요. 4L에 놓고 갔더니 타이어의 그립이 훨씬 더 강해지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일렉트릭이 작동이 될까요? 자, 오프로드에서도 그렇게 전기 구동이 됩니다. 엔진 소리는 없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죠. 오프로드에서 전기 주행하는 기분 또한 상당히 특이하네요. 자, 여러가지 게이지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피칭과 롤링 이렇게 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프로드에 올라서니까 아주 차분해지네요. 차가 이 숲속을 엔진 소리 없이 전기구동하는 느낌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뭐 들짐승들 놀라지 않게 조용히 움직인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좁은 산길 덜렁덜렁 거리면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아주 끈적끈적하게 노면에 달라붙으면서 움직이죠. 한치도 밀리지 않고 아주 끈적한 그런 구동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체 기울기, 앞뒤 좌우의 기울기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4H 오토로 갑니다. 이제 조금 속도를 붙여서요, 이렇게 좀 출렁출렁 되면서 움직이는 맛도 있죠. 약간의 속도를 붙이면 차체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피할 수 없는 그런 주행 감각이죠. 좀 더 깊은 대자연의 품속으로 다가서는 맛, 랭글러는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차들은 다가서기 힘든 길 혹은 힘든 곳, 대자연의 품 안에 좀 더 한 발 더 가깝게 다가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프로드의 강한 그런 면모 보여주고 있는데요. 타이어도 사실은 중요하죠. 지금 뭐 사계절용 타이어 끼워져 있는데요. 타이어를 오프로드용으로 바꿔 끼는 것만으로도 오프로드에서 상당한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네, 오프로드 주행 성능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워낙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랭글러 4x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최첨단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했지만 여전히 랭글러의 오리지널리티, 개성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나는 오프로더다. 나는 오프로드를 달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라는 것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고, 그런 DNA들을 잘 품어 안고 있습니다. 짧은 오프로드 구간에서 랭글러 4x2의 어떤 그 오프로드 감성 아주 잠깐 느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네요. 역시 오프로드를 달릴 때는 랭글러만큼 만만하면서도 믿을만한 친구가 없다 라는 얘기죠. 만만하다라는 것, 상대적으로 이런 성능을 봤을 때 가격이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거기에 더해서 아주 강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오프로드에서 믿고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살짝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옆구리가 좀 찌그러지는 정도의 상처를 입더라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랭글러 4x2 오프로드 주행도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랭글러 4x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을 했습니다. 전동화의 도도한 물결, 랭글러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거죠. 이제 랭글러도 엔진 플러스 모터로 구동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받아들였습니다. 랭글러에서 만나는, 랭글러가 선보이는 최초의 전동화 모델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4x2가 등장을 했는데요. 아주 랭글러의 폭이 더 넓어졌다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엔진으로만 구동하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배터리와 모터까지 더해져서 훨씬 더 강해졌고 훨씬 더 파워트레인이 폭이 넓어졌다라는 얘기죠. 이를 바탕으로 오프로드에서도 좀 더 잘 강력하게 구동할 수 있게 됐다 싶습니다. 전동화 모델이 약간 어딘가 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다만 친환경적인 모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께 랭글러 4x2는 절대 그렇지 않다, 친환경이지만 강력하다 라는 사실을 잘 인식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진에 더해서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지면서 좀 더 강력해졌고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배터리만으로 구동을 하는 친환경적인 모습도 충분히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동화의 물결을 받아들이는 랭글러 4x2 변화의 폭은 크지만, 하지만 랭글러의 본질, 미국을 대표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정통 오프로더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본질은 여전히 잘 간직하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시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cutting the cord, and I started to fade into your gray.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and I saw me coming back to life. That I'd be better without you inside. It's time to be someone I wanna recognize. The future starts right now. I made a reservation, but you never came, so I'm checking out. The fire you stole away, I know one day we'll come back around. The future is now.